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철학. 자, 쭉 얘기합니다. 그쵸? 같이 뭐 밑줄 긋고 따라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뭐 표시해서 봐도 되고요. 깔끔한 걸 원하시면 6번입니다. 그쵸? 인문예술 6번.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련된 단어가 발견된다는 것은 근데 놀이의 역사 해갖고 우리가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치? 하위징어도 나오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밑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들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 이름 헤라이클레이토스, 뭐뭐뭐토스, 뭐뭐뭐스 뭐 이렇게 부르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그쵸? 자, 헤라클레이토스 동그라미 한번 해봤는데요.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이를 철학의 주제로 삼은 그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위자.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놀이를 철학에다 접목시킨 뭐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권위자라고 한번 써볼게요. 권위자,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전문가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누가 이렇게 플라톤이라든가 유명한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칸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고, 자, 오른쪽에 놀이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봤는지를 글씨가 거지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터놓고 말하는 거. 이 터놓다가 뭐지? 야, 텄냐? 텄나는 거 뭐냐? 진실되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말하는 거. 이런 게 피력하는 거예요. 너의 의견을 피력해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 오픈하는 거. 그치? 그런 게 피력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네. 그치?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그 일에 오른쪽에 플라톤, 칸트 이런 사람들이 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놀이와 철학의 관계를 자신만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했고 터놓고 말했고, 이후에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온, 대신 시험 범위가 안 된 게 좀 의아하네. 그치? 요것도 하면 딱 시험 범위 같이 묶으면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온 하위징하, 그 다음에 여긴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가다모 핑크, 이렇게 세 분의 권위자라고 할게요. 권위자들의 현대 철학자들의 놀이에 대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기 하나 쌤이 별표 친 게 먼저 하위징하, 지금 내용이 하위징하, 가다모, 핑크 이 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위징하 별표를 했고요. 가운데 여기 그러니까 좀 눈에 도드라지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지? 뭐 네모를 하셔도 되고 뭐 세모를 하셔도 되고 하위징하, 그다음에 여기 좀만 내려가면 여기 가다모라고 보이죠, 그렇죠? 여기 하나 있고요. 노란색 쭉 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이제 여기 핑크, 뒤도 핑크 얘기예요, 그렇죠? 다 핑크 얘기라서 전체적으로 세 명의 이 세 분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놀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맨 먼저 하위징하, 우리 학교에 책에서도 나온 친구래 사람이죠. 자,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다. 이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요 하위징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놀이를 얘기했다는 건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의미와 가치. 사람한테 의의가 있다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위징하라는 이 사람은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첫 번째 최초의 학자더라. 그래서 의미와 가치. 이 하위징하라는 사람은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말, 호모 루덴스 또 나오죠, 그쵸?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 했을 때 뭐 한번 동그라미 해볼래요? 조그맣게. 당연히 하위징하죠. 이렇게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안 쓰고 대신해서 부르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대명사. 그 대명사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는 하위징하는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맞지?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렇지? 생각하다, 말하다, 주로 생각을 깊게 하는 걸 사색이다, 사유한다 이런 말을 쓰지, 그렇지?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사색하다, 깊이 고민하는 거, 그렇지? 사색에 잠기다 이런 말 있지, 그렇지? 탐색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뭘 할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거. 생각하고 말하다, 생각하다 말하다. 그 다음에 사색에 잠기다, 사유에 잠기다, 잠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깊거든. 깊은 사유. 마치 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다르다. 본능에 단순하게 노는 것 위에 이렇게 봐봐. 위에 분명히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면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건 누구예요? 동물이죠.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퀄 해도 되고 화살표를 해도 되고, 그렇지? 이게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은 생물학적 본능으로 단순하게 노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밑에 동물하고 구분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인간은 호모 루덴스, 우리 배웠던 거죠?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죠, 그렇죠? 호모 루덴스, 자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나왔지, 그렇지? 의미 한 번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개념이라고 해도 되죠. 개념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대체 무슨 의미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호모 루덴스는 무슨 뜻이 나면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1차 세계대전, 그는 또 나왔지, 그치? 그는 다 하위지나 1차,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자, 여기도 밑줄을 이렇게 걷어요, 그쵸? 자, 놀이에 뭐라고 하면 되지? 놀이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큰 전쟁을 인류가 치렀잖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참상 이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 돌파구 이퀄 방법, 유일한 방법, 맞지? 이게 방법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방법을 강구해봐 했을 때 유일한 탈출구, 돌파구를 탈출구라는 말을 쓰지, 그렇지? 야,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야, 길은 하나밖에 없어. 저기야, 저기가 돌파구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돌파구, 이른바 놀이의 뭐다? 역할, 역투더할, 놀이의 역할. 네, 칼국수 먹고 싶다, 그치? 역할 해서 쌤이 아무튼 내가 우리 너희들이 이거를 내가 무슨 장려할 필요는 없어.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맞지? 클리닉 클리닉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치? 네, 혹시라도 이제 요거 쌤이 못 나와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우리 회원고 우리 2학년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를 한 사람 그냥 오늘 해? 네. 지훈아 민선이 있다 올 것 같고 지금 안 보는 것 같은데 등지고 이따가 한번 해서 여기 여기 아니 저기 여기 이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자유로기신이라고 하다가 배치 브로치를 수민쌤이 멀리서 보면 자유로기신이라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이것도 있고요. 노트도 있어요. 노트도 있고 노트가 있고. 근데 아직 준비를 못해요. 꽝이 5등인데 5등은 그 웰치스 그 젤리도 좀 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1등은 요 3종 세트가 있거든요. 노트 저기 있는데 가져와. 집에서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아쉬운 거 한 4등 맞지? 4등도 많이 있거든요. 다 사기사 쿠팡으로 사다 놓은 거야. 그리고 삼겹살 세트가 있어요. 삼겹살 세트. 이것도 삼겹살 세트가 있습니다. 아우, 네. 이거 같이 줬네. 삼겹살 세트도 좀 이따 니들은 하자 그냥, 그치? 네, 크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5등 되면 좀 내가 좀 원망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죠? 5등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젤리 주려고 했는데 젤리가 지금 준비는 안 됐는데 간식은 줄 테니까 원망하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야, 뭐야?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따 다 한 번씩 뽑을 기회 드릴게요. 아직 1등이 안 나왔어. 1등이고 와. 야, 근데 버릴 거면 나 다시 줘라. 다른 데다 버리지 말고 다시 주세요. 그래서 그때 쌤이 노트를 만들고 이 노트는 지금 줄이 없어서 500원이니까 싸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희들 일부 줬던 거 있잖아. 그때 못 받는 사람도 있지, 그치? 그게 4,000원짜리인가 그러거든? 30권 만들고 12만 원 들었는데 그때 민준이가 그랬나? 그치? 저기 피자 하나 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돈으로 사는 게 낫더라고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빗나갔는데 여기 역할하다가 칼국수 얘기하다가 이렇게 배고픈 얘기하다가 간식 줄까 생각하다가 이런 것까지 갔습니다. 역할과 여기다 기능, 요 기능도 돼요.
기능이죠. 기능. 기투더는 기능, 역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야, 전쟁은 참상이고 비극적인 얘기인데, 그치? 이것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놀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놀이는 임무가 아니에요. 야, 요거랑 뭐랑 틀리지? 자, 이렇게 쌤이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비문학을 독서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봐봐.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며, 그러면은 임무라는 말은 duty, 의무, 임무 맞지? 그럼 얘는 자발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세모를 해도 되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놀이는 임무가 아니야. 그러면 임무는 자발적인 행위는 동그라미라면 임무는 세모라고 친 이유는 임무는 자발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발적의 반대말 뭐지?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자발적인 거 아닌 거. 타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수동적이다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수동적이다. 최소한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타에 의해서 억지로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게 임무예요. 그쵸? 난 조국을 수호할 임무가 있어. 그러면 그 임무는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여기서는 놀이는 임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치?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인 행위. 그러면 비일상적인 행위는 반복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비일상적인 행위도 밑에다 이렇게 써볼래요? 반복되지 않음. 반복되는 게 반복되지 않음. 이렇게 써볼까요? 비일상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좀 추가해야 돼. 그치? 원래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치? 읽으면서 빨리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자발적인 행위며, 자, 놀이는 자발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반복되는 업무는 아니고요. 비일상적 행위.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뜨문뜨문하거나 최소한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자, 오른쪽에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반대급부도 밑줄을 그어볼게요. 반대급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 반대급부 하면은 이 급부는 결국 이익이에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드밴티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베너핏의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고, 어드밴티지, 핸디캡이라 불리는 그 장애와 그 다음에 이익 얘기할 때 그 이익은 이런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무형의 이익. 돈 많이 버는 그런 이익은 베너핏, 아까 말한 어떤 일에 대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떤 일에 반대를 해서 내가 얻어지는 이익. 뭐 이런 걸 반대급부라고 해요. 그렇죠? 너가 여기서 칼을 팔아라. 그렇지? 내가 여기서 고기를 팔게. 너와 반대야. 넌 칼을 파는 도구를 파는 거고 난 음식을 팔았어. 그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반대급부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노동을 많이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아까 위에서 일은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무처럼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완전 정반대죠. 그렇죠? 놀이랑. 그래서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더 절실해진다고도 하였다. 힘드니까 놀이할 수도 있고, 그치? 더 반복되고 더 길들여진 그 노동 속에서 반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이 놀이가 더 절실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놀이의 효용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밑줄을 그으면 되겠네요. 그쵸? 하위징하가 놀이의 효용을 말했다면 효용, 자,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효용, 유즈풀이 뭐예요? 유즈풀, 쓸모있는, 가치있는, 맞지? 그러니까 이 효용은 엄청난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 효율성을 말하는 거고, 이 효율성은 쓸모있고 가치있는 거, 그치? 쓸모있다, 가치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용이죠. 그쵸? 놀이는 거봐봐. 하위징하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놀이는 이렇게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행위야 라고 얘기했다.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고 가다가 뭐? 자,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했다. 좀 다르네요. 그쵸? 효율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위징하는 다르게 본질적 속성에 주목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지 아직?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시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간주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쓰면 되겠다. 요것만 표시하면 되겠다. 전통 철학에서 놀이는 뭐에 불과했다?
불과했다라는 말을 벌써 써버려서 벌써 알게 해줬네. 전통 철학에서는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겠지, 그치? 전통 철학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장난이자 심심풀이자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했고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어요. 누가? 전통의 철학에서는 뭘? 놀이를. 전통 철학에서 규정한 이 놀이,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본 놀이 어떤 거야? 부정적이죠, 그쵸? 비판했다, 비관적이다, 비관적, 안 좋게 본 거잖아요, 그쵸?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치? 부정적인 관점이었어요. 놀이를 별로 안 좋게 본 거 맞네요, 그쵸? 비관이라는 말은 뭐 언제 쓰지 우리가? 성적을 비관해서 마치 뭐 일탈을 했다, 뭐 자살했다 이거 말고 좀 끔찍한 말이니까, 그치? 비관은 나쁘게 본 거예요, 그쵸? 철학에서 나쁘게 봤던 이 놀이가 이 누구냐? 가다머.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사람들은 그다지 이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진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놀이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 한마디로 사람들이 옛날 전통 철학에서처럼 놀이를 부정적이고 아주 사소하고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자, 결여되어 있다, 결여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 똑같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진 거. 마땅히, 그냥 당연히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 당연하지 할 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다라고 하는 게 결여되어 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이 없어요. 이건 결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냥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학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실래요. 뭐 이랬다면 그건 완전 학생이 원래 있어야 될 거, 그게 없는 거니까 그땐 결여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가 결여는 뭔가 빠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게 유형의 것이라면 결핍돼 있다라는 말 쓰죠, 그렇죠? 비타민 C 결핍 마치 뭐 이런 말 쓰잖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원래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해서 보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놀이를 진지하다고 안 하지? 특별한 관점에서 놀이를 보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인데? 노동과 연관해서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 특별한 관점 이퀄 노동과 연관해서 보는 관점. 놀이를 뭐랑 연관한다? 노동이랑 연관한다. 자, 가다머는 이는, 자 여기서 이는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렇게 이는에다가 이것은, 이는 자 가리키는 거야, 그치? 지시관형사 이와 보조사 는이 만난 거야. 이는 뭐 얘기하는 거지? 바로 앞에서 나온 말을 이렇게 그대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놀이를 뭐와 연관해서 보는 관점? 특별한 관점이 되잖아. 뭐랑 연관했다? 노동과 연관해 보는 관점은, 그치? 쌤은 그냥 유도를 한 것뿐, 맞지? 이게 뭐 아주 중요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죠. 이는 놀이를 노동과 연관지어서 보는 이 특별한 관점은 다분히가 뭐냐면 상당한 재력가야. 좀 약간 많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걸 상당이라고 하지, 그치? 다분히. 너 다분히 의도적인데, 맞지? 막 갔는데 갑자기 야 친구가 너희들이 갑자기 안경 쓰죠. 나 그 예를 그냥 들려고 그래.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안경을 올리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렸어. 너 다분히 의도적이다잉.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때 다분히 상당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전 근대적이다 했는데 근대적 세계관 이런 말을 썼어요. 야,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야 라고 이 가다머가 비판을 했대요. 그 관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이렇게 놀이랑 연관지어서 보기 때문에 진지한 게 좀 떨어지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했고요. 놀이는 동그라미만 쳐볼게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 아, 그러면 여기 아까 기억나시나요? 별표했던 거. 첫 번째 줄. 까다모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했다. 이 본질적 속성이 뭔가 했는데 나왔죠, 지금. 그치?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몰입이라는 본질적 속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진지성.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연결해 주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쌤도 이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은 거지, 맞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본질적 속성이라 하면 되지, 그치? 놀이의 첫 구절에서 나온 본질적 속성 그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치? 이 두 개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이다. 놀이는요, 이렇게 몰입이라는 특성이 있고 진지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고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 구속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의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를 했대요. 그래서 밑에 가다머가 지적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여기 이제 들여쓰기를 했잖아, 그치? 여기 들여쓰기를 했죠?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거나 문단을 어쨌든 나눈 거예요, 그쵸? 또 다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에 본질적 속성 중 하나 몰입과 진지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 또 있나 보네요. 왕복 운동의 속성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속성이 또 나왔다. 자, 여기에 본질적 속성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세 번째 속성, 놀이의 본질적 속성 세 번째 왕복 운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쪽과 저쪽으로 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오른쪽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른쪽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으로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 자, 사실이니까 뭐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이해만 해보자, 그치?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이 놀이가 몇 번 반복돼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의 동력, 한마디로 이 운동의 힘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의 동력이란 의미죠, 그쵸?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고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놀이는요 20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뭐 디스코 팡팡이라면, 그치? 아니면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은 뭐 그 자리에서 스릴을 느끼면서 마음껏 비명을 질러주세요. 그래서 20번 왔다 갔다 하거나 1분 30초만 버텨주세요. T-익스프레스는 몇 분 버티는 거지? 3분인가 몇 분 버티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죄송해요. 자꾸 놀이 얘기해서 그냥 뭐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T-익스프레스를 딱 탔는데, 네. 학원에서 옛날에 많이 갔는데, 그치? 옛날 학원에서는 에버랜드 막 이런데 막 요즘도 가나? 요즘 잘 안 가나? 막 그래서 그 단체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걸 주도해갖고 그분하고 또 친해져갖고, 맞지? 쌤 지금 와이프랑 할 때 많이 이용했는데, 그치? 오실 때 연락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많이 왔으니까 막 그런 친한 인맥이 생겼잖아요, 그치? 그래갖고 혜택 많이 받는데 아쉽다.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들도 놀이기구를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셔요. 여자들은 어른이나 아이 뭐는 다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남자 선생님들은 막 범퍼카 막 이런 거 맞지? 막 네. 네. 그냥 앉아 있거나 맞지 막 네. 그랬는데 갑자기 선생님들 어디세요? 근데 여기 맡아놨어요. 뭘 맡아놨다는 거죠? 근데 막 여자 선생님들이 맞지? 옛날 얘기 한 10년 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무슨 아마존 익스프레스래. 아마존 익스프레스 뭔지 알죠? 물 막 튀기는 거 있잖아. 막 돌아가는 거 알죠? 그 물 막 그래서 그거 무서운데 완전 알았어요. 그냥 갈게. 선생님들이 막 남자 선생님들 갔어. 없어. 거기 말고 T-익스프레스 뭐 한 번도 네 그래서 T-익스프레스 가니까 바깥에 줄이 S자로 이렇게 있더라고. 평일인데, 그치? 와 엄청 많아갖고 사람이. 그리고 그 중간에 맡아놓고 계신 거야. 빨리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갔어. 진짜 진심으로 저 여기서 가방 지키고 있을게. 다녀오세요. 계속 진짜 괜찮아요. 끝까지 계속 빨리 타러. 나중에는 다른 남자 선생님들은 다 이제 일단 다시 줄 섰어. 왜냐면 하도 간곡히 원하니까. 난 진짜 진심으로 안 탄다고 막 그래. 결국에는 네
더 이상 거절하면 진짜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 그냥 타지 마, 꺼져. 이럴까. 그래서 타게 됐는데, 네, 다들 탔는데 겨울이었거든. 이 익스프레스 타본 사람 있어요? 여기 타본 사람? T 익스프레스 타봤다. 없냐? 설마 안 타? 상이 안 타봤어요? 혜주 안 타봤어요? 승현이 안 타봤어요? 지우 타봤어요? T 익스프레스. 좀 타봤는데. 다 안 타봤냐? 그랬구나. 그래서 앉았어. 갔어. 이제 내 차례가 됐어. 우리 딱 차례가 됐어. 앉았는데 안경을 벗으래. 안경 쓴 사람한테 안경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낯설고 막 맞지? 좀 목도리도 다 풀으래. 그 겨울인데 막 안정적인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다 다 풀어놓으래. 근데 갑자기 이거밖에 없더라고. 안전바가 이렇게 밑에 무릎 여기만 오는 것만 있고 앞에 손잡이만 있더라고. 그렇지? 벌써 여기 이렇게 막 안정적인 게 없으니까 드드드드 막 올라가는데 안경 벗었잖아요. 눈이 좀 나쁘니까 야 이제 다 올랐어 막 그러는 거야. 막 고소공포증 엄청 심한데 그래서 딱 올라갈 쯤에 눈을 딱 떠서 옆을 딱 봤더니 계속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봤는데 하도 이게 급경사니까 그거 알잖아요. 제일 하이라이트 알잖아요. 처음에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는 거. 와, 그 멀리서 이렇게 딱 보는데 약간 눈이 살짝 희미하게 보이면서 봤는데 그 철길이 공중에서 끝나 보이더라고 완전. 그래갖고 그들이 목소리 생으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이걸 생으로 질렀더니 너무 막 바이킹 가운데에서만 타봤거든요. 가운데 그러면 빨리. 근데 그 끝에서 타는 기분이 그런 거래잖아. 그러니까 근데 바이킹은 이게 있잖아. 가운데 타는 건데도 이렇게 좀 심하네, 그렇지? 좀 안정됐다가 막 이게 있는데 그 T 익스프레스는 계속 내리막길도 아닌데 하도 빠르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막 딱 도착했는데 몇 분만 버티라고 그랬거든. 도착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원망했어요. 막 맞지? 목소리도 쉬고 배가 너무 아픈 거야. 하도 막 이게 철렁대서.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100만 원 줄게 T 익스프레스 탈래 하면 안 타요. 200만 원 줄게 탈래 안 타요. 300만 원 줄게 타야겠지? 300 정도는 타야겠죠. 200도 타야겠죠. 한번 타고 200. 자, 그래서 밑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또 맞지요. 요거 얘기하다가 놀이 얘기했잖아요. 놀이가 있으니까 맞지? 마무리 해볼게. 그래서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쉬고 그 다음에 이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자체에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요. 그렇죠? 예를 들었죠? 자, 여기 놀이의 목표예요.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다가 10점 만점 거기 보이시나요?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 이게 바로 놀이의 목표겠죠. 자, 놀이 목표가 있어요. 해보자. 누군가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 놀이가 재밌거나 이 놀이에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이 놀이는 계속되겠지. 그치? 야, 재밌다. 한 판만 더 하자. 야, 좀만 더 하자. 10점 만점에 딱 10점 만점에 10점이 딱 끝났는데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다머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거다. 놀이하는 사람의 머리에 의식 속에 있는 구속되어 있는 놀이가 아니라 놀이를 즐기는 사람,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놀이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고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자 마지막 가디머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밑줄을 긋게요.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놀이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놀이로 인해서 아까 속성 3가지 있잖아. 왕복 운동의 속성 절대 끝나지 않아. 이 놀이에 끝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밑에 지속하게 만드는 그 힘이 다 할 때 없어지는 거야. 몰입과 진지성 이런 걸 통해서 예술 작품도 똑같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놀이하고 예술을 같이 묶었어요. 자, 여기는 부연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부연 설명이 뭐야? 더 덧붙이는 설명. 그러니까 예술 얘기까지는 원래 여기 놀이 얘기하는데 예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부연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서 가다머라는 사람이 어디에 놀이를 이용했는지 놀이라는 발언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얘기해줬고 마지막에 핑크가 밑에 나오고 마무리해볼게요.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했다. 총 3분 하위징어 맞지? 하위징어는 놀이의 효용성을 얘기했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치?
두 번째는 가다머인데 가다머는 이른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서 놀이를 설명했고 마지막 핑크는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 인간이 존재하는 것과 놀이를 연관지었대. 좀 너무 거창하지 않냐? 철학자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는 놀이가 인간의 삶의 주변적 현상과 우연적인 현상 이런 모든 것이 아니며 인간을 만드는 본질적 요소라고 단언하였다.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더 거보시고요. 단언컨대, 단언하건대, 단언하다,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끈을 단자예요. 단언하다, 망설이지 말고 않고 딱 잘라 말했다. 딱 잘라 말했다. 확실하게 말했다.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했다. 이게 단언이다. 단언하였다, 단언하다, 망설이지 않고 딱 잘라 말했다. 자, 이렇게 됐고 핑크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이고 마지막에 필멸의 존재. 필멸이 뭐예요?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쵸? 좀 무섭네. 그쵸? 인간은 근데 당연하잖아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쵸? 필멸의 존재이고 반드시 멸망하는 존재이고 노동자이고 투쟁가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이고 마지막에 놀이하는 자. 동급이에요. 동급. 타인을 사랑하는 자, 놀이하는 자, 투쟁가, 노동자. 맞지? 오, 이런 거창한 말들에 놀이하는 자가 끼어있네.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약간 뭐랄까 위상이 좀 높은 거. 놀이하는 거는 굉장히 높게 본 거네. 그치? 핑크에 의하면 했으니까 핑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인간상 어떤 존재? 필멸의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노동자이고 투쟁가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의 이타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놀이하는 자이다. 이때 놀이는 수행되어야 할 의무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의무나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 있지 않대요. 나 점수 많이 올려서 어디 대학교 가야지. 이런 외부, 이건 다 외부의 목표네.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여기 밑에 그런 점에서 노동이나 투쟁이나 사랑과는 다르고 놀이하는 자는 좀 별개, 완전 다른 점으로 본 거야. 이러한 속성으로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한 과업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게 없고 노동과 투쟁과 사랑으로 인한 발생하는 나쁜 것들이죠. 시기나 질투,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치가 있다. 자, 과업부터 해볼게요. 과업.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 자, 여기다 적는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네 번째 줄. 과업이나 꼭 해야 할 일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게 뭐다? 놀이다. 그치? 놀이는요, 우리에게 외부의 목표나 지향해야 할 점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 나쁜 것들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유를 했지, 그치? 오아시스는 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뭄 속에 맞지? 사막 속에 물이니까 요거는 비유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은유다, 맞지? 놀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놀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온갖 나쁜 것들이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것. 그래서 행복의 오아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거 끝내놓고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한 편 했으니까 화제 전환 한 번만 적어볼까요? 화제가 말할 거리가 조금 약간 다른 편으로 핑크라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나오는데 약간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약간 살짝 다른 곳으로 갔어요.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의 구조계기라고 칭했다. 이름을 지었고요. 그에 따르면 놀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조야. 이게 구조라고 하지, 그치? 놀이는 규칙이 있으며 도구가 활용되고 핑크는 이 5가지 구조계기들에 의해 놀이가 생성된다고 말한다. 자, 이 5가지 구조계기들, 자, 앞에서 5가지 뭐 있었죠? 5가지 여기 앞에 해보면 규칙이 있고 여기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규칙이 있고 도구가 활용되고 그치? 그러면 지금 총 5개 나오나요?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활용되는 거 이른바 놀이의 구조, 놀이의 구조 계기 이 5개는 놀이의 구조 계기들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놀이가 만들어진다고 봤고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뭐 여기 보면 이제 재미는 이렇게 나왔고 그치? 왼쪽에 아까 앞에서 재미 있었죠 그쵸? 여기 재미 그 다음에 여기 의미, 공동체 5개를 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동체 보면 다 있네 그치? 의미, 여기도 의미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공동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하고 도구였나요? 규칙 도구만 찾아볼게요 도구 여기 있고 규칙 어디 있어? 규칙 칙칙 규칙 규칙 다 나왔다 놀이에 5가지 구조 계기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게 어딨나 찾아봐라 했는데 첫 번째 재미는 두 번째 의미는 세 번째 공동체는 네 번째 규칙은 다섯 번째 도구는 다 나왔다 그치? 다 찾았어요 자 뭐에? 놀이의 구조 계기 5개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기분과 관련되고 상상력이 동원되는 창조적인 놀이에서 이 재미는 배가가 된다 라고 했다 자 배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갑절, 곱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이런 갑절하지마! 아니 그건 갑질이죠. 갑절, 곱절 몇 배로 늘어나는 게 배가 된다고 했다. 그 아니에요? 몇 배가 된다. 이 조사가 아니야. 이거 더할 가짜야. 그치? 선생님 2배가 된대요. 그게 가보니까 2배가 넘는데 할 때 그 가 말고 그 조사 말고 이 배가라는 게 하나의 단어야. 더할 가짜. 곱절배 더할 가. 그치? 선생님 여기다가 MSG를 첨가해도 될까요? 첨가 더할 가짜. 그치? 마무리. 놀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 라고 했고 이 의미가 대체 뭔데요? 현실과 관련해서 부여되는 거 말고 놀이 자체에서 부여되는 의미. 우리가 숨바꼭질을 했지만 잘 숨는 사람이 이겼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한번 차차도 보고 맞지 뭐 이런 의미 있잖아. 우리가 막 부여하는 의미. 우리 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숨바꼭질 하는 바람에 좀 더 기분이 좋아졌어 뭐 이런 거 의미를 부여하는 거 놀이는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핑크는 놀이가 인간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는 형식을 지니며 한 명이 하진 않죠. 여러 명이 하는 놀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별다른 설명이 없네요. 다 알아들으니까. 규칙이 있어서 외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도 했다. 마지막, 놀이의 도구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도구로서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을 했다. 주로 예전에는 돌이 많았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땅 따먹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돌 가지고 했어. 그러면 그 돌이 나의 땅과 영역을 넓히는 의미의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진짜 땅이 아니잖아. 가짜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했다. 5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는데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6줄하고 끝. 핑크는 놀이의 구조 계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이 5개가 다 통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 놀이 세상이라고 명명했다.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명명하다. 야, 너희들도 알잖아. 불을 호자를 쓰면 이름명 불을 호 하면 호명했다 하면 뭐예요? 뭘 불었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부르다. 맞지? 이름 부르다. 그리고 지을 작가 장문 했을 때 장명 하면은 뭐예요?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죠. 이름을 짓다. 이렇게 장명 쓸 잡잖아. 그치? 명명은 뭐야? 명명은 뭘까요? 약간 장명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름을 붙이다. 이름이 없던 것에 이름을 붙여주다. 야, 내가 너한테 이름 붙여줄게. 오늘부터 너에게 이름을 줄게. 붙여줄게. 붙여. 이름을 붙여줄게. 붙여준다고! 그래서 그게 명명이에요. 그게 놀이세계. 이름을 붙여줄게. 명명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게 명명이에요. 핑크에 따르면 놀이세계는 가상적 세계이지만 이거 다 지금 뭐냐면 특징이야. 마무리. 전부 다 가상세계의 특징. 자, 가상세계이지만 놀이세계는 가상적 세계인 거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그만이 가진 그 세계만이 가진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고유한 때문에 고유한 그만의 온리 놀이 세계만의 그런 공간과 시간이 있고, 핑크는 놀이의 인간이 자기 이해,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등을 담은 상징이 나타난다고 보고 놀이 상징이라는 말을 붙였대요. 인간이 자기를 이해할 때,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이해할 때 그러한 이해의 상징이 담긴 이제 그런 현상, 그런 상태를 놀이 상징이라고 불렀고, 핑크는 재래의식을 예로 들어서 놀이 상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재래의식이 뭐냐? 제사와 의식을 치를 때 이른바 인간의 놀이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수행되는 놀이, 그게 재래의식. 자, 우리가 오늘 종묘 재래악을 들으면서 종묘사직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우리 조선을 건국한 왕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래의식 있잖아, 엄숙한 거잖아. 이 엄숙한 재래의식도 뭐라? 놀이 가운데 하나래. 그치?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신에 대한 재래의식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창조, 여기 읽고 있어요. 방식을 보여주는 놀이 상징에 해당하고, 핑크가 놀이의 구조 계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 아까 위에서 했던 5개, 그쵸? 자, 재래의식을 핑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라는 말 쓸 수 있죠, 그쵸? 재래의식을 이른바 놀이라고 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이 구조 계기들 5개를 분석해서 놀이 세계, 놀이 상징에 대해 연구한 것은 놀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현상이고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라고. 역설! 역설!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한다. 강력하게 말한다. 어필한다. 강하게 어필한다. 이거 안 적으면 도장 없어. 못 쓰는 거예요. 맨 밑에 요것만 적고, 자, 맨 밑에 역설했다. 역설! 자기의 뜻을 힘주어서 말했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 이제 이해됐다. 놀이는 재래의식과도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또 뭐와도 같고, 맞지? 놀이를 이제 진짜 노는 거 그거 이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잠깐 놔두신 다음에